네, 요리나 주방용품과 관련해서 단어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더 훨씬 많고 다양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제가 조금 많이 쓰이는 것들, 그리고 이 추피 책에서도 나온 것들을 위주로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대표적으로는 일단은 앞치마부터 좀 시작을 해보면 좋겠죠. 아이들에게 앞치마를 입고 시작하자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let's put on our apron 이런 식으로 해서 apron 하면은 이제 앞치마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요, 뭐 그냥 보드라는 말도 뭐 쓸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어떤 용도냐면 커링이잖아요. 그래서 커링 보드 또는 chopping board. 이 chop도 찹찹찹 써는 거거든요. 그래서 cutting board 또는 chopping board 이렇게 하면은 도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큰 그릇. 이것도 이제 추피에서 나왔죠. 좀 큰 그릇이나 이런 거 볼이라고 하죠. 뭐 믹싱볼 같은 정도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그래서 bowl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믹서기가 믹서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블렌더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섞는다라는 게 당연히 믹스도 있고 블렌더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윙 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기계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는 블렌더로 통칭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라이팬에서 이제 후라이가 들어가지만 이제 영어에서는 frying pan 해서 이제 frying 이런 ing를 쓰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frying을 하기 위한 팬이잖아요. 그래서 frying pan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정확한 용어의 명칭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냄비도 cooking pot 여기도 이제 쿠킹을 위한 팟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 의미를 다시 쪼개보면요. A pan for frying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 board for cutting. board for cutting. 커팅을 위한 보드고, 그렇죠. 팬인데 frying을 위한 팬이니까 요게 사실은 pan for frying 의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짧게 이렇게 만든 형태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냄비는 그래서 cooking pot. 이 팟이라는 것도 이제 냄비나 작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릇류를 좀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팟의 어떤 느낌이 또 냄비도 있지만 뚝배기 같은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뜨거우니까 핫팟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뒤지개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정말 쉬워요. turner. 턴이 뒤집는 거잖아요. turnover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뒤집는 기구는 turn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감자 같은 것을 으깨는 도구는요. 우리가 mashed potato라는 게 있기 때문에 masher 이렇게 쓰면 돼요. mash 해주는 애잖아요. 그래서 지금 도구는 일반적으로 이하를 붙이거나 요건 좀 이제 예외인데요. whisk는 안 붙지만 일반적으로 뭔가를 해주는 도구의 이름에 또 이렇게 이하를 붙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계란 등을 젓는 도구 있죠. 뭐 대표적으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뭐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 이렇게 섞는 거 그런 거를 보통은 whisk 요거는 동사도 되고 또 명사로 위스크 자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거 보여주면서 위스크로 저을래 스푼으로 저을래 이런 식으로 말해주면 엄마가 스푼 들고 있고 이거 위스크를 들고 있으면 아 엄마가 이걸 말할 때 위스크니까 이게 위스크구나 이렇게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이제 이연이에게 말해주니까 엄마 위스크 주세요 이렇게 또 바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고 있고 보여주면서 그 말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이에게 인지시키기엔 정말 좋은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쟁반이나 그럼 아이들 식판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트레이. 트레이인데 그쵸? 추라고 발음을 하는 이유는 T 뒤에 R이 붙었을 때는 이제 추 발음이 돼요. 그래서 tray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tree 이런 것도 마찬가지. try 전부 T지만 추라고 발음이 되는 것은 뒤 R이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쌀이나 채소 같은 거를 물을 빼는 이런 도구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겨서 바구니인데 밑에 지금 약간 채반처럼 빵꾸가 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colander 이렇게 부르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물 빼는 기계, 물 빼는 이런 도구 같은 거 좀 서 있는 느낌의 것들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어쨌든 통체적으로는 물을 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colander 이렇게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집게도 생각보다 쉬운데요. 집게는 통이에요. 통. 그래서 통 하면 이게 집게. 이렇게 이제 뭔가를 찝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요리와 관련된 동작들을 좀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정말 많죠. 근데 사실 더 많아요. 그리고 종류도 더 세세하게 들어간다면 더 많지만 일단 대표적인 것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오븐에 굽는 거는요, 그냥 bake. 그죠? bake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튀기다라는 것은 fry인데요. 우리가 볶는 것도 fry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제 fried rice 하면 볶음밥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쓸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fry를, 만약에 구별을 한다면요. 어떻게도 쓰냐면요. 이제 기름 안에다가 깊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튀기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deep fry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치킨 이런 것들을 말한다면 간단하게 볶거나 데치는 거는 stir fry. 여러분 아까 stir가 뭐였죠? 젓는 거죠. 그래서 휘젓듯이 이렇게 이제 기름에 이렇게 데치는 것들을 말할 때 stir fry 이렇게 좀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조리가 되었느냐라고 할 때 it's deep fried 아니면 it's stir fried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끓이다 또는 삶다는요, boil. 그죠? boil. 보일 아니고 boil. 이렇게 해서 혀를 끝에 들고 쭉 펴주세요. boil. 이렇게 하면 돼요. 보일러 여기서 왔습니다. 물을 끓여서 이제 집을 데우는 거잖아요. boil.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삶은 달걀은 boiled egg. 이렇게 하면 되겠죠. boiled egg. 그 다음에 찌다. 이 증기를 이용해서 찌는 건요. steam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T가 S가 앞에 있고 뒤에 모음이면 뜨 발음이 돼요. 그래서 steam도 되지만 steam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볶음밥이 fried rice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밥은 다 이제 보통은 찌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증기를 이용해서 밥을 한 거라서 steamed rice 이렇게 하면 돼요. steamed ric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것도 했었죠. 뭔가를 넣다인데 계속 그 재료에다 하나씩 더하기 때문에 add 또는 put 이렇게 쓰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휘젓는 건요. stir. 이거는 동작을 하시면서 stir 이렇게 하면요. 그냥 바로 동작과 이 아이에게 이제 영어 단어가 바로 일치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에 거르는 건데요. 거를 때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밀가루 같은 걸 체에다가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망 같은데 그런 거를 말하는데 발음을 좀 주의해 보세요. 이거는 shift가 아니에요. 발음이 아니라 shift는 바꾸다 뭐 이런 뜻인데 sift 이렇게 발음으로 자연스럽게 좀 가볍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빼는 건데요. 뭐 아까 전에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동작으로 보거나 물을 원래 배수하다라는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물을 빼다, 물을 배수하다 이런 행위를 말할 때는 drain. 여기도 R인데 T는 주라고 발음을 해요. 아까 T랑 R은 추, 그쵸? D랑 R은 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 직접적으로 뭔가를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필링, 그쵸? 그런 거 다 요거에서 온 거예요. peel,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 모음이에요. 그래서 I거든요. 이렇게 긴 발음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짧게 발음을 하면 peel, 이러면 이건 이제 알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장음과 단음을 조금 잘 정확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또 오해를 이렇게 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 영어에서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하셔야 됩니다. peel, 이거는 peel 이렇게 되는 거. 뭐 가령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요거랑 요거도 있잖아요. feel 하면 느끼다. fill 채우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것도 문맥에서 당연히 아는 게 1순위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발음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잘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붓다는요. 물을 붓는 거요. pour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pour the water into the cup 이런 식으로 물을 컵에 부어라 이렇게 또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꼬집 살짝 찝어서 넣는 거 대표적으로 소금이나 설탕 같은 거 이렇게 탁 살짝 넣을 때 pinch 그래서 단위로도 써요. pinch of salt 하면은 우리가 아는 이제 소금 한 꼬집 요 의미가 그대로가 pinch가 돼요. 원래 pinch가 뭐냐면 꼬집이잖아요. 이렇게 꼬집는 행위 같은 거를 이제 또 pinch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손으로 찝어서 넣는 거 행위 그리고 그 찝은 만큼 그거를 pinch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지만 이렇게 이제 요리와 관련해서 조금 아시면 또 아이들에게 그냥 말해주면서 요리를 할 수도 있지만 한 단어라도 조금씩 익혀주면 또 자연스럽게 아이와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또 이번 주방용품 요리 관련해서도 단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잘 활용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